자, 과거가 왜 새롭게 시작됐냐? 이게 이론적인 부분인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평생 수많은 선물들을 주고 받아요. 그죠? 우리 둘이 밥 먹을 때 보세요. 제가 밥을 사면 부담을 가져요. 당연하죠? 왜 부담을 가져요? 내가 밥을 사주는데 다음번에 내가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실업자가 되면 친구들이 전화해서 야, 밥 먹자, 내가 쏠게, 그러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친구 만나 술 먹고 밥 먹고 하는데 내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바로 선물은 뭐다? 의무를 만들어요. 그 의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만들어요? 상징적인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을 주고받는 논리예요. 이거 실감 나죠? 자, 봐요.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마셀 모스인데, 마셀 모스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물건 하나 주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일부를 받고 받는 행동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조 선생님이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조 선생님은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한참 선배뻘이니까 저는 전혀 부담이 없이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마 다른 젊은 친구랑 밥을 먹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갖는 사회적인 맥락을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냥 실제로 먹을 생각이 있으면 너 다음 주에 시간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예.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자, 봅시다. 베다에서는요, 위에 신들이 있고 밑에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이 있고 여기에 제사의 곡물이 염소죠.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신들이 먹고 씹어요? 아니죠. 장마철에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겨울에 눈이 내리고 해요. 여름에 눈이 내리지 않게 챙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맞죠? 그래서 베다에 이런 게 나와요. 버터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면서 여기 버터가 있어요. 당신의 선물은 어딨나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내려와야죠. 올라갔으니까.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주냐, 즉 베다에서 지내는 제사라는 거는 뭐냐? 신들한테 주는 선물이죠. 이거는 신이 이제 나한테 신세진 게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교수회의 할 때 제가 전혀 마음에 안 들지만 한 번은 찬성을 해줘요. 왜? 그 다음번에 회의할 때 제가 뭘 하자 그러면 그 선생이 다음번에 찬성을 해줄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 우주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스가 쓴 작품에 우리는 선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그래요. 원래 원문은 불어고요. 에세이로 돼 있어요. 에세스일러동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25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사회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였어요. 근데 뭐 고대 사회 연구부터 뭐 아메리카 인디언부터 뭐 인도 이야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에요. 마셀 모스. 이 사람이 한때는 실뱅 레비한테 산스크릿을 배우고 인도 고전을 실제로 배웠어요. 그래서 인도 고전 텍스트를
인도 고대의 법률서라고 할 만한 텍스트들을 알고 있었어요. 텍스트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물론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이 오명석 선생이 최근에 내신 책이 있어요. 아주 작아요. 한국말로 전 내용하고 그 후에 연구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베다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우주를 지배하는 운행 원리가 있어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그걸 리따라고 불러요. 그러면 리따라는 건 뭐예요? 돌을 놓으면 떨어진다. 태양은 동에서 서로 간다. 이런 게 이제 리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으면 너도 나한테 선물을 줘야죠. 그래야 이게 서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다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리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원래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그거 뭐예요? 제가 교수회의 가서 한번 찬성을 해주면 네가 나한테 신세진 게 있는 거예요. 신세진 거야. 그건 다음번에 내가 이거 해줘. 이 사람 우리 연구원으로 임용할 거야. 그러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지. 맞죠? 왜냐하면 나한테 신세진 게 있으니까. 그게 바로 리나예요. 리나는 우리가 누구한테 갖고 있냐면요. 첫째, 신들한테. 맞잖아. 신들이 봄을 만들어 줬잖아. 내가 살고 있는 봄을. 또 하나, 나를 만들어 준 조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도 내가 신세진 게 있어. 그러면 신들한테는 신세졌으니까 뭐 해야 돼? 제사 지내줘야지. 조상들한테도 신세진 게 있으니까 조상들 먹을 제사를 보내줘야지. 하늘나라로. 근데 또 있죠. 베다를 만들어준 성인들은 뭐야?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신세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은희의 은자 쓰는 방식으로 일본 문화는 그렇게 돼 있어서 뭐 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가 상륙하면 다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국화와 칼, 유명한 인류학 연구가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안 그랬냐? 아니요. 똑같이 살았어요. 뭐다? 너 빚지고 살아.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너는 신세진 게 요 세 그룹이 있는 거야. 이거를 감당을 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리따도 리나도 여러분들이 벌써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리나, 빚진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서술을 하는 대목이 이 책에 나와요. 제가 이거는 왜 떠났냐면 그 제머슨하고 빗젤이 쓴 책인데요. 둘이서 저 초고를 만든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초고 있을 때부터 받아봤어요. 근데 저게 출간이 된 건 극히 최근이에요. 둘이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없었던 일이 돼가지고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 공유도 못하고 사이테이션도 못했었는데 두 사람이 인터넷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92년에 지금도 그냥 인터넷에 가시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바로 이 당신이 신세지고 있는 이 그룹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은연중에. 혹시 전공을 하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베다에 관한 가장 좋은 입문서가 뭡니까? 이 책이에요. 당연히 이 책입니다. 그냥 넘버원.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제사는 뭐다? 교환이다. 교환이고 그 교환 관계에는 뭐도 만들어져? 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제하고 제주하고도 서로 교환을 하고 같이 해. 그러니까 요 둘이 짝짝꿍이 맞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닥시나라는 게 뭐냐면 닥시나라는 게 그 제주가 사제한테 선물을 주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라고 우리가 다나라고 번역을 하죠.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를 맨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에선 스님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지만 제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만난 스님한테 보시를 하잖아요. 하라고 가르치잖아. 근데 왜 해? 아니 그러면 그 스님도 나한테 신세진 게 있잖아. 그러면 페이백을 해야 될 텐데 해요? 그렇게? 뭔가 안 맞잖아요, 이빨이?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명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페이백이 없는 거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물 시스템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봐봐.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써. 내가 밥을 이 사람한테 10번을 샀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죠? 물론 뭐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근데 그 무주상 보시라는 게 어쩌다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베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주고받는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는 이해가 됐죠? 그러고 나면 이거예요. 이 제주가 사제한테 또 줘요. 뭔가를. 맞죠? 근데 사제는 대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사의 가장 큰 주고받는 관계는 신하고 인간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편을 먹는 건데, 잘 봐요. 한쪽만 그냥 줘요. 돌려받을 기대를 안 하고. 그런 선물이 만들어져요. 그게 불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누스무르티에 나와요. 만우경전이라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하는데 다르마, 즉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칙을 적어놓은 인도 고대의 법전 같은 책이에요. 거기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스님한테 내가 뭘 주면 사제처럼 제사를 지내주는 것도 아닌데 뭘 하죠? 그러면 스님은 일방적으로 항상 그냥 받고 끝나게 돼 있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불교도들, 자이나 아지비가들, 슈라마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선물 주면서 베다에서 제사는 하는 시스템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면 뭘 합니까? 첫째, 아까 나왔죠? 산야사. 사제도 이제는 모든 걸 버리고 산으로 떠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라, 즉 도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사는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나, 선종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요, 그냥. 내가 주는 걸 받아서. 그죠? 그러면 나는 뭘 받지? 아니, 저 사람이 해탈을 가면 해탈의 100분의 1을 떼줘요? 아니잖아.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다르마가 사회적인 법칙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다에서 선물 주고받는 이야기를 거래 관계가 아니라 뭘로 한다? 이제는 완전히 도덕적인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보세요. 당신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건 결국에 뭐다? 신들한테 뇌물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를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착하게 살고 당신이 수행을 하고 이런 방식의 가치를 두고 그 방식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살생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돌고 도는 게 없냐?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뭐다? 집착하지 말고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하지 말고 선물을 주라. 요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선물 시스템은 그러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거 있죠.
공덕을 쌓으시는 겁니다. 그걸 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출가자한테 선물을 줬는데 나는 뭘 받아요? 이 출가자가 나한테 자, 페이백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저 공덕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복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복을 농사짓는 밭이 출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던지면 거기에 곡식이 자라서 나한테 수확이 오듯이 나는 이 공덕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대1 거래를 하지 않아요. 뭘 한다? 훨씬 더 크게 우주적인 단위에서 시스템이 도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1대1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뭐가 중요하다? 도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공덕은 어떻게 펑션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세에 더 잘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현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처럼 내가 염소 주면 저기서 비 내려주고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게 공덕으로 포인트로 쌓여요. 근데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 원하는 걸 찍으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시스템이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시스템 전체가 굴러가야 되잖아. 우주 전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제 출가자가 제사를 어떻게 지낸다? 자기 몸 안에서 지내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론적으로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뭘 한다? 1대1로 당근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제 신용사회를 만들어서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한 사람이 가짜 돈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깨지죠. 그러니까 가짜 돈 만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 뿜냐를 쌓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보세요. 뿌라주냐. 즉 지혜를 바냐를 던져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염소든 뭐든 너한테 주고 네가 나한테 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를 확 던져주면 그게 염소 1000마리, 10,000마리보다 훨씬 더 포인트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시스템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니 옛날에는 이조 시대 이럴 때 누군가 공을 잘 찬다고 그래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동네에서 뭐 그때도 당연히 스포츠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술 공짜로 얻어먹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연봉이 수백억 되는 월드스타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됐잖아요. 아니 그 기술을 어디다 써요? 하지만 그것만 잘하면 그만큼을 돌려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주 어려운 옛날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베이다하고 슈라마나 전통이 가진 구조적인 사실은 그 연속성을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감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그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붓다가 제일 많이 주장했던 건 뭐다? 내가 진정한 브라흐만이다 라는 주장이 제일 자주 나와요. 즉 불교 승려들이 진정한 사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뭐냐? 붓다가 카스트를 반대했다는 등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무한 반복해요. 왜 그러냐면 저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일본에 많아지게 됐는데 일본 불교가 가진 특징과 현대 일본에서 겪었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붓다, 혁명가 붓다 뭐 이런 책도 만들고 서점에서 팔고 이래요. 그거는 그냥 멍멍이 소리예요. 거기 보면 붓다는 카스트를 반대했다 뭐 이런 소리들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현대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카스트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배워요.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슈드라는 노예래. 바이샤가 농민이랑 뭐 어쩐데. 근데 슈드라가 절반 이상이 되면 전 국민의 절반이 노예예요. 인도에 사실 그 농민층이나 생산자 계급은 대부분 여기 속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복된 원주민이래. 저게 뭐예요? 베다 시절에 와서 정복을 해서 그 하라파 문명 사람들을 저렇게 만든 거다. 뭐 이런 소리.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슈드라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정복당한 사람들보다 더 밑에 있으면 뭐예요? 정복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헛소리를 학교에서 계속 배우고 반복해서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는 사실은 독립을 할 때 한국처럼 뭐 어디 폭탄 터져서 총 쏴서 전쟁에서 뭐 이기고 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인도는 항상 연속성이 담보가 됐던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인도 독립법이 통과가 됐어요. 인도 독립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독립한 날짜가 있고요. 독립을 했다고 해서 인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 만들어서 공화국 만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헌법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인도 헌법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분량도 많고 제일 발전된 법률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지켜진다는데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인도에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고요. 네루가 연설했던 그 자리에 이제 수상이 항상 가서 연설하는, 그리고 헌법이 공표되고 공화국의 날은 위대한 인도가 이렇게 막강해졌어요. 이래서 군인들 퍼레이드를 해요. 행사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전쟁하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람들 의장대예요. 의장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도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 사람들이 왜 모이냐? 헌법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재헌의회예요.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46년에 모여서 50년까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해댔겠어요. 그럴 때 국어를 못 정했어요. 싸우다가. 그래서 결국에 국어가 안 정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케줄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세요. 헌법의 부칙으로 있는 걸 스케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에다 이렇게 정해요. 공용어는 자 8번째 부칙에 리스팅이 있다. 그럼 거기 넘겨보면 뭐뭐뭐뭐 언어가 공용어다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4개를 했다가 점점 늘어서 지금은 2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이라는 뜻은 뭐다? 헌법 부칙에 적혀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암기 과목.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외워두세요. SC, ST. Scheduled Cast라는 말은 카스트 중에 헌법 부칙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다? 보호 대상 카스트예요. 워낙 천민으로 천대받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시는 Scheduled Cast에 들어갔다. 그 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SC라고 그래요. 그걸. ST는 뭐냐? Scheduled Tribe이에요. 부족.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TV 보시면 브라질 같은데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시인들 있잖아요. 부족민들. 그걸 트라이브라고 그래요. 그걸 ST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보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록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SC, ST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나누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달리시라고 하는 천민, 이걸 untouchable이라고 그래요. 천민이니까. 그래서 이게 SC고 아디바시가 원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원주민이라는 뜻이고
이게 ST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카스트라고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사실 카스트는 저렇게 된 게 아니고 바르나하고 자띠를 구별을 해야 돼요. 바르나는 뭐냐면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시스템을 바르나라고 그래요. 색깔이란 뜻이에요. 근데 저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식민지를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통계 조사를 해야지. 몇 명을 내가 지금 식민지에 사람으로 데리고 있는지, 거기에 고구마가 1년에 몇 톤 나오는지, 쌀은 몇 톤 나오는지, 이것들이 먹고 남는 게 생길지 아니면 먹는 것도 부족할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한일합방 다음에 뭐 했어요? 토지대장 만들고 사람들 그 주민등록 만들고 여러 가지 막 했잖아요. 조사 측량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할 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을에 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야, 왜 이러고 살아? 그러면, 아, 우리 마을에선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럴 거 아니야. 그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야? 사제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사제한테 가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사제들이 요새 전문 용어로 생구라를 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아, 인도는 사제가 왕보다 높아. 뭐 이런. 보세요. 자,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했는데 비가 석 달 동안 계속 안 와. 왕이 뭐라 그래? 저놈 목을 쳐. 그럼 가서 목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높아, 사제가 높아? 왕이 높지. 그러면 왕 제사를 지내는 사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요즘 TV에서 나오는 서바이벌 게임 있죠? 그거랑 똑같이 그 컴피티션 게임을 열어서 뽑는 거예요. 왕이. 야, 오늘 자 왕 제사를 맡을 뿌로히타를 뽑는다. 자, 좀 뭐 좀 한다는 사람들 다 와. 그러면 수백이 와서 한 판씩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제일 인정받은 사람이 딱 왕의 사제가 되면 실세가 되죠. 맞잖아. 한국 역사도 다르지 않아요. 그 뭐 법사, 국사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 왕이 높아요, 사제가 높아요? 당연하지.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다 이런 생구라를 영국 애들이 받아 적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 달리시 있죠? 이게 이제 SC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관악구 강씨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관악구 강씨가 뭐냐면 이씨 바로 밑에요. 관악구에서. 이씨는 콩나물 만드는 사람이야. 그리고 백정들은 따로 있어. 근데 봐봐요. 백정은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관악구에서는 백정들이 뭘 해요? 동물을 잡아서 육류도소매업을 독점해요. 잡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씨가 관악구에 육류도소매업을 이렇게 독점하는 백정이라고 해봐요. 구씨는요, 현대사회에서 재벌이에요. 식당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씨하고 척지면 다음 달에 문 닫아야 돼요. 왜? 자, 닭도 안 들어와, 돼지고기도 안 들어와, 소고기도 안 들어오는데 당신 장사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준 재벌이에요. 강씨는, 자, 봐요. 관악구에는 강씨가 아니면 신발을 팔 수가 없어요. 독점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아들은 강씨니까 옆에 사람들이 신발 만드는 교육을 시켜서 성인이 될 때 걔는 관악구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소셜 시큐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씨의 실업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나가 이런 거 없어요. 구조조정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텔레비에서 주워 듣는 이야기가 평생 직업을 못 바꿔요. 뭐 3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뭐 조상 대대로 이러고 있어요. 이러는데 이거예요. 자, 전통사회에서
자기 직업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인도를 또라이 취급을 해요? 한국에서도 다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인도만 이상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니들은 이렇게 따지면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분업 체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거예요. 관악구 강씨는 이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관악구에서 콩나물 기르는 이 씨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강 씨가 조금 더 낮은 신분이지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원주에 있는 최 씨하고 관악구 강 씨하고 누가 높아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관악구 강 씨 중에 원주를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갈 사람도 없고 원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영국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등록 뭐 조사한대. 그래가지고 그럼 원주 최 씨랑 니랑 누가 높아?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영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뻥을 치겠죠. 강 씨가 높지 이렇게 뻥을 치겠지만 속으로는 그러겠죠. 얘는 제 맛이 아닌가 봐.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맞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거야. 이 네 단계로 바르나를 정해놓고 강 씨는 어디 들어가 이렇게 물으면 이제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주민등록 등본에다 집어 넣을 거야. 너 어디에 들어가? 그러면 아니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씨하고 나하고 누가 높은지 싸우는 거지 여기 어디 들어가는지 따져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는 당연히 여기 간다고 말하고 싶겠지. 근데 다른 집단들이 이제 눈치를 줄 거 아니야. 너는 짜샤 여기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오케이. 1800년대에 막스 베버가 그 렐리기온스 조치올로기 책을 낼 때도 거기 보시면 유사일에 끊임없이 카스트들은 계속 집단 경쟁을 해왔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인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인데도. 근데 그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돼요. 관악구에 강씨가 5만 명이에요. 그런데 관악구에는 양씨가 옛날부터 훈장이었어요. 1000명이야. 그래서 관악구에선 싸움이 나면 양씨가 항상 재판도 하고 양씨가 대표로 국회의원도 하고 관악구청장도 하고. 왜냐하면 양씨가 다 학교도 다니고 교육도 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했거든. 강씨는 전혀 아니고. 근데 인도에서 80년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강씨가 5만 명이야. 양씨 1000명이야. 제가 딱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씨니까 저를 찍어주세요. 제가 관악구청장을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세상이 뒤집혀요. 잘 생각해봐. 그러면 너는 뭘 줄래? 이렇게 되죠. SC, ST를 정한 이유가 뭐냐? 워낙 천대를 받으니까 국가에서 할당을 해줘요. 할당은 뭐냐면요. 대입하고 공무원 시험 그리고 많이 할 때는 국가 공공기관까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야. 당신이 천민이 되잖아. SC나 ST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당신 아들은 40점 꽈락 턱걸이만 넘으면 카이스트를 가는 거야. 근데 옆집 사람은 95점 넘어야 카이스트 가는 거야. 그러면 솔깃하지 않아요? 당신 딸은 7급 공무원 시험 치는데 당신이 SC나 ST 되면 꽈락 기준 60점 넘기면 그냥 공무원을 하는데 옆집 딸은 어떻게 해야 돼? 98점 맞아야 7급 공무원 되는 거야. 뭐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잖아요. 근데 SC, ST는
괜찮은데 뭐가 있느냐? 여기서 핵심적으로 인도를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OBC라는 게 있어요. Other Backward Class라고 그래서 여타 후진 계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SC, ST가 아니지만 SC, ST만큼 천대받고 힘들게 살아. 우리도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OBC가 되면 할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악구청장 나서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강씨 여러분 5만 명, 제가 관악구청장이 되면 할당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OBC에 넣을 거예요. 저를 찍어주세요. 5만 명 몰표예요. 그러면 자 1000명짜리 양씨가 뭐해 이제 혼장이었단 말이야. 자식들 이러고 관악구청장 항상 하고 있었는데 다음번 선거하면 뭐예요? 1000대 5만이 어떻게 이겨? 강씨가 구청장 되는 거예요. 그럼 카스트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높은 카스트가 주는 음식과 물을 낮은 카스트가 받아먹긴 하는데 절대 거꾸로는 안 해요. 낮은 카스트가 주는 음식과 물을 높은 카스트가 받아먹지 않아요. 둘째, 결혼을 할 때 높은 카스트는 낮은 카스트 여자를 데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높은 카스트 여자를 낮은 카스트가 데려가는 순간에 피바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뭐 삼촌이 뭐 조카를 죽였네, 아빠가 딸을 죽였네 하는 모든 사건은 뭐냐면 낮은 카스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딸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지금도 대략 통계치가 인도 내에서 뭐예요? 저 연애 결혼은 3%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건 패밀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봐. 관악구청장이 됐어, 내가. 구청장실에 앉아서 양씨 대표를 불러. 그래서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야지. 안 마시면 어떻게 돼? 이틀에 한 번씩 위생검사, 3일에 한 번씩 소방검사, 탈탈탈 털리면 콩나물 공장 문 닫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양씨가 마시겠지.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관악구에서 뭐가 인정돼요? 강씨가 주는 건 양씨가 받아 먹는다. 그리고 1년쯤 지나면 내가 양씨 대표를 부르겠지. 그래서 당신 조카가 말이야, 그 똑똑한 애가 그 있고 좋다는데 우리 조카가 이번에 취직했는데 말이야, 그 혼담을 좀 진행을 시켜봅시다. 이러면 양씨가 스트레스 받겠지. 결정을 해야지. 강씨하고 원수 질 거야? 혼사를 할 거야? 양씨 여자가 강씨한테 시집을 오는 순간에 뭐가 된다? 양씨는 강씨랑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밑에야. 오케이? 그럼 결혼식을 어떻게 해? 관악구에 있는 제일 큰 호텔을 빌려서 한 달 동안 쏘는 거야. 200억 들여서. 이해돼요? 강씨 전체 5만 명의 사회적 지위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 써야지. 안 그래요? 인도에서 결혼식은 그런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이게 카스트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현대에 와서 상위 카스트 수가 점점 줄어요. 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총 맞아 없어졌을까요? 자, 인도에서 OBC는 지금도 제대로 조사 발표를 안 합니다. 중앙정부가 항상 거부해요. 왠 줄 알아요? OBC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가 파악이 돼버리면 정치를 못해요. 왜냐? OBC가 55%라고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해? OBC가 몰표하면 무조건 끝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OBC 지금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 예, 보세요.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더 간단한 표로 봅시다. ST, SC, OBC 이해하죠? EWS는 뭐냐면 Economically Weaker Section이라 해서 경제적 약자층도 주자 이렇게 돼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할당이 몇 프로? 60%. 그러니까 당신은 할당을 못 받는 제너럴이라고 그래요. 그걸. 당신이 제너럴인 순간에 네 아들은 뭐 해야 된다? 무조건 99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 분신하고 반대 시위하죠. 저게 할당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신 제너럴이면 이런 거 다 끼고 달리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힌두들 사이에서 OBC가 이 정도 돼요. 대략 추정치예요. 절반 가까이 되죠? 뭐 따지고 말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얼마나 친하게 지내냐 이런 건 다른 이야기예요. 자, 51년에는 상위 카스트가 이만큼이래. 근데 왜 다 죽었어요? 상위 카스트가. 아니에요. 뭐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학교에서 배운 뭐 하위 카스트는 비참하고 탄압받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할당이라는 당근을 던지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한다 뭐 이런 거예요. 아락션 할당이라는 뜻이에요. OBC 이런 이야기 아시겠죠 이제? 인도는 이렇게 굴러가요. 자, 여러분들은 브라흐만 그러면 다 배부른 사람들인 줄 알지만 인도에 OBC에 들어가는 브라흐만도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자 OBC 중에 이렇게 봐봐. 예를 들어서 백정인데 연봉이 지금 버는 소득이 1년에 20억이야. 할당해줘야 되겠어? 안 되죠. 그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 크리미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우유 위에 크림 떠내듯이 야 연봉이 10억이 넘으면 빼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빼. 수입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잘 사니까. 그러면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자시라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교육도 잘 받고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그 천민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몽둥이 들고 도청에 가서 불 지른다. 나는 천민 할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인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고 IQ가 낮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처구니가 없고 IQ가 낮은 거예요. 이해돼요? 저 사람들은 천민해야지. 아니 네 딸이 대학을 못 가고 네 아들이 공무원 시험 내년부터 안 된다니까 이제. 그러면 가서 불 지르는 거 안 하겠어? 해야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봐요. 얘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얘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인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제. 자 우리가 양시 이야기로 조금 이제 자 양시 이야기로 되돌려 봅시다. 관악구에 원래부터 훈장을 하던 그 1000명은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요. 말이 안 먹혀. 선거에 이길 수도 없어. 그러면 레파토리를 바꿔요. 어떻게 바꾼다? 네가 나보다 낮은 거는 내가 태어날 때 높은 카스트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학교 다닐 때 1등 했는데 너는 20등 했잖아.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설득력이 있어지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아빠가 가서 일하고 와서 저녁에 소주병 던지는 아빠랑 주말에 애 손잡고 오페라 보러 가는 아빠랑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정해진 거야. 기득권자들이 훨씬 공부를 잘해요. 세계적으로 다 확인이 돼. 그래서 그거를 바로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카스트는 뭐다? 교육이다. 그래서 연합고사 시험 치면 문제를 사요. 근데 그날 재수가 없으면 딸이 5층에서 시험 칠 거 아니야.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딸한테 문제 던져줘야 되니까. 1층이나 2층이면 좋겠죠. 이거는 작년에 터진 의대 입학시험 사태예요. 한국은 노량진, 영등포, 아니면 신림동, 고시촌 그러겠지만 인도는 딱 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게 오늘 설명은 안 할게요. 카스트 이야기를 좀 다르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하지만 자, 교수들 보세요. OBC, SC, ST 몇 퍼센트나 돼요? 결국에. 그죠? IIT 교수. 자, 지금 이거는 릴라이언스 회장 저택이죠? 그 근처에 다라비라고 초대규모의 슬럼가가 있죠? 인도의 빈부 격차는 옛날에 왕이 살던 시절보다 지금 더 벌어져 있어요.
저 계급은 뭘로 정해진다, 이제? 교육.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지금 모디 총리의 정당 BJP도 보면 표는 OBC들이 많이 찍어주는데 실제로 보다 상위 카스트들이 훨씬 더 당직자, 국회의원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불만이 생기죠. 그 불만은 뭘로? 위대한 인도 국뽕,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힌두교. 이렇게 해서 종교 정치를 하게 되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통계도 뭘로 나온다? 수입이 가족 단위로 나온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도 가족 단위로 읽는다. 그래서 가족끼리 하는 결혼은 이야기가 다르다. 저게 왜 저래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은 B2C 비즈니스가 있으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바로 혼수품 목록에 들어가야 된다. 아마 금년부터는 미국보다 인도 웨딩 시장이 더 클 겁니다. 웬만큼 천민들도 진짜 가난한 사람들도 하루 이틀 날새기 해요. 그 혼수 지참금 내고를. 웬만큼 사는 중산층이 되거나 중하층만 돼도 뭐 이거는 한 달 정도 뭐 일주일씩 하고요. 중산층 돈 좀 있다 싶으면 변호사 대동하고, 예, 협상해야 됩니다. 혼수! 결혼할 때 뭐 갖고 올 건데, 그건 목숨이 걸린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교를 만든 거는 이 사람이 사실은 불교도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힌두교도를 그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불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다? 우리가 하층민이니까 우리의 정치적 지위를 더 낮게 만들어 달라.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불교도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봅시다. 붓다가 살고 있는 사람들, 관악구 강씨한테 와서, 야, 강씨는 오늘부터 구두 만들지 말고 양씨는 콩나물 기르지 말고 둘이 바꿔. 이렇게 말을 붓다가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고대에는 안 그랬겠어요? 고대에는?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도 그 집단 단위로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를 높이기 위한 경쟁을 끊임없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불교의 핵심이라는 둥, 뭐 붓다가 혁명가라는 둥, 이런 멍멍이 소리를 무한 반복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불교가 저런 거랑 상관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트만을 이야기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주고받는 관계 안에 관계망이 딱 설정되는 게 우주의 리따, 즉 우주의 질서고 거기에 내가 신세진 게 있다. 리나. 이 시스템을 믿는 사람과 붓다처럼 야, 네가 나한테 줬다고 그래서 나한테 뭘 받으려고 하지 마. 이런 사람하고는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후대에 가면 불교도들은 아니 브라흐만이 원래 태어날 때 브라흐만인 거지 이런 소리 하면 불교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교 철학이 역사적으로. 그 영향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붓다가 그런 걸 주장을 했다는 둥, 뭐 카스트를 반대를 했다는 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마친 출가자들은 카스트에 해당되지 않아요. 죽었는데 뭐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좀 짚고 싶은 질문들이었어요. 예. 오케이. 그럼 혹시 뭐 바쁘신 분들은 일어서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짧게. 없으면 예. 강씨하고 양씨하고 결혼하면 그 예식 비용 누가 내요? 예, 일반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인도 사회에서 아주 오래된 문제기도 하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이거 사람들 모두 피곤하게 하고 못 살겠어요. 뭐 다 불만이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러잖아요. 바로 인도 사람들한테 인도 사회에서 제일 불만이 뭐고 말도 안 되는 악습이 뭐예요? 그러면 혼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혼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딸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첫 딸 시집 보낼 때 아파트가 날아가요. 그러면 딸이 둘이면 어떻게 돼요? 당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서 둘째 딸 시집가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셋이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간별 초음파 처음 나와서 성간별 가능할 때 이제 여아는 낙태를 많이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간별도 못 하잖아요. 그럼 막 태어난 애들을 방치를 해요, 그냥. 신생아는 그냥 방치를 거의 반나절만 해도 죽거든요. 내가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원래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애가 죽었어요. 뭐 그러면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미 베다 말기 정도만 가도 그런 문제가 드러나요, 보여요. 딸 낳는 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왜? 제사는 아들이 지내잖아. 제사를 지내야 신들한테 보낼 거 보내고 받을 거 받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 근데 딸은 제사를 못 지내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가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나중에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악화된 거죠. 근데 뭐 무슬림들은 달라요. 이제 무슬림들은 남자가 여자 집에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위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자료를 미리 선불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행이 달라요. 그래서 뭐 하여튼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민법도 다릅니다. 근데 제가 현대 이야기를 왜 했냐면 고대 사회의 카스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아주 최근에 있는 인도의 그 핵심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카스트라는 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고대에도 사실은 그랬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방송에 말씀하신 그 바르나 카스트. 근데 예를 드시면 좀 자티 문제거든.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여기 계신 분들은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 바르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올로기로 책에만 적어놨던 거예요. 그 카스트라고 하는 건 바르나하고 자띠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띠는 출생이란 뜻이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 어떤 시족이 같은 시족인데 직업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그걸 자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띠가 실제로 카스트예요. 그게 몇 개가 넘으니까 그게 이제 참 문제를. 근데 이제 그 카스트가 몇 개냐 물으면 나누기 따라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슨 씨하고 무슨 씨는 한국에서도 결혼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 뭐 형제지간이다가 뭐 성이 갈려서 그래요.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강 씨하고 뭐 동작구 이 씨가 그런 관계다.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야, 두 덩어리야. 이건 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